어르신, 지금 도장 안 찍으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조 팀장의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명당 자리,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면 다른 분이 채갑니다. 아이고, 그게 정말요? 옆집 금순 할머니의 손이 새파랗게 질린 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손가락 사이로 만년필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 자제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서 모실 자리 하나 없으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조 팀장은 능숙하게 할머니의 무릎 앞으로 화려한 카탈로그를 밀어 넣었습니다. 번쩍이는 추모공원 사진이 한낮의 햇살을 받아 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더 서두르셔야죠. 이 가격에 이 명당을 어디서 또 잡으시겠어요? 그 순간 마당 안쪽에서 마른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배적삼에 무명 바지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손에는 오래된 돋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주 한옥 마을의 한상덕 할아버지였습니다. 상덕 할아버지는 마당을 종일 어슬렁거리며 한문 서책에 먼지나 털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백수처럼 한가한 노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금순이 무슨 일이요? 아이고, 상덕 할아버지, 이 양반이 묘자리를 사라고. 조 팀장의 눈썹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상덕 할아버지의 위아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빗두로 올렸습니다. 아, 이웃 어르신이신가 봅니다. 마침 잘 오셨네요. 어르신도 한 자리 알아보시지요? 상덕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순 할머니의 무릎 위에 놓인 계약서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돋보기를 코끝에 걸쳤습니다. 활자 위로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르신, 그건 함부로 만지시는 게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시잖아요? 조 팀장이 손을 뻗어 계약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덕 할아버지의 손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잠깐만 봅시다.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약속도 있고. 그럼 가시오. 네. 바쁘시면 그냥 가시라고. 조 팀장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업으로 단련된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이 동네에서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분들이 자꾸 회방을 놓으시니까 정말 좋은 자리를 놓치는 어르신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물정. 상덕 할아버지가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마당 한쪽 감나무 그늘에서 매미 한 마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햇살이 흙담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자전거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진주경찰서 임순경이었습니다. 27의 앳된 얼굴에 제복이 아직은 어색해 보이는 젊은 순경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아, 순경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조 팀장이 반색하며 임순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어르신께서 자꾸 방해를 하셔서요. 조 팀장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추모공원 3D 조감도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순경님. 군청 허가증입니다. 디지털 문서로 정식 발급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추모공원 조감도예요. 곧 착공 들어갑니다. 임순경의 눈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번쩍이는 그래픽과 깔끔하게 정렬된 디지털 문서. 누가 봐도 그럴듯한 화면이었습니다.
서류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자꾸 사기다 뭐다 하시면서 다른 어르신들 계약까지 막으시니까 제가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임순경이 상덕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분 서류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어르신 댁으로 들어가 계시는 게 순경님,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디지털 문서는 어제 만들어도 어제 발급된 것처럼 보이요. 네. 종이는 그렇지 못하지. 임순경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노인의 고집스러운 말투라고만 여겼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다 전산화 시대예요. 종이 서류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조 팀장이 임순경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곧 죽을 날 받아놓은 노인네가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젊은 사람 영업이나 회방 놓고 있으니 자제분들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금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얼마나 점잖으신 분인데 점잖으면 뭐합니까 할머니. 시대를 못 따라가는데. 어르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곧 죽을 텐데 몇 자리나 사두시지 뭘 그렇게 남의 일에 참견이세요? 마당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곧 죽을 텐데 몇 자리나 사라는 말. 그 말이 늙은 노인의 얼굴 한복판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동네 사람 몇이 담장 너머로 모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이 어디다 대고 저런 막말을. 그래도 어르신인데. 그러나 상덕 할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돋보기를 벗어 옷자락에 닦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다시 돋보기를 코끝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조 팀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한지를 들여다보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 팀장이 영문도 모른 채 멈칫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어르신, 진짜 왜 이러세요? 무섭게. 상덕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순경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순경님, 한 가지만 묻겠소. 네, 어르신. 이 양반이 보여준 계약서. 금순이가 도장 찍으면 그걸로 끝이요? 네, 정식 계약서니까요. 순경님.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방문 판매로 집에 찾아와서 받은 계약은 법에 따라 2주일 안에 아무 위약금 없이 물을 수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만. 임순경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청약철회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소. 할부거래법 제8조에 그렇게 적혀 있더이다. 조 팀장의 얼굴색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일반 상품 얘기고요. 우리 같은 상조 분양은 다릅니다. 다르지 않소? 상덕 할아버지가 짧게 잘랐습니다. 방문 판매로 이루어진 계약은 무엇이든 2주일, 할부로 결제하면 1주일, 서면이나 내용 증명으로 철회 의사만 보내면 끝이요. 위약금 한 푼도 못 받소? 어르신, 조 팀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처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순이, 네, 할아버지. 도장 아직 안 찍었지? 네, 아직. 잘했네. 찍었어도 물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게. 금순 할머니의 눈에 그제야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떨리던 만년필을
그녀는 슬그머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 팀장의 이마에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순경님 보세요. 이 어르신이 자꾸 우리 영업을 방해하시잖아요. 어르신은 법적인 권리를 말씀하신 것 뿐인데요. 임순경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덕 할아버지를 그저 고집센 노인으로 보던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상덕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경님, 그리고 이 양반. 네. 잠깐 우리 집 마당으로 같이 가실 수 있겠소? 댁으로요? 보여드릴 게 있소. 빛바랜 신문 한 장이요. 신문이요? 그렇소. 이 양반 정체가 거기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소. 조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매미 소리가 한층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청매실까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상덕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한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명바지 자락이 흙먼지를 살짝 일으켰습니다. 낡은 돋보기 너머의 그 눈빛이 더 이상 한가한 노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의 한옥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은 흙담을 따라 청매실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위로는 바람이 서늘하게 지나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상덕 할아버지가 살인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임순경이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조 팀장이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얼굴로 슬그머니 따라왔습니다. 금순 할머니도 작은 보따리를 끌어안은 채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문 서책 몇 권과 낡은 붓 한 자루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어르신, 저는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 빨리 끝내주십시오. 조 팀장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오래 안 걸리오. 10분이면 끝나오. 상덕 할아버지는 천천히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랑채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방 안쪽 깊숙한 벽장 앞에서 상덕 할아버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벽장의 낡은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조 팀장이 임순경에게 속삭였습니다. 순경님, 저 어르신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신문이 어쩌고 저쩌고. 치매 초기 증상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 팀장님, 일단 어르신 말씀 들어봅시다. 아니, 저는 오늘 매출 얘기 말고요. 어르신이 보여드릴 게 있다고 하시잖아요. 임순경의 말투가 처음 도착했을 때보다 한층 더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상덕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오동나무로 된 묵직한 상자였습니다. 상자의 표면에는 한자로 무언가가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모아온 신문 묶음이요. 상덕 할아버지가 상자를 평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빛바랜 종이 다발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거의 부서질 듯 얇았고 어떤 것은 두꺼운 한지 사이에 정성스럽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신문이에요? 임순경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렇소. 1970년부터 모은 거요. 50년이 넘었지. 50년 동안 이걸 다 보관하셨다고요? 보관만 한 게 아니라 다 머릿속에 있어.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조 팀장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르신, 신문 모으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게 지금 이 계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본론만 말씀하시죠. 본론. 상덕 할아버지가 그 단어를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소. 또 뭡니까? 이 양반이 말한 추모공원, 이름이 뭐라고 했지? 조 팀장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청솔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왜요? 청솔 메모리얼 파크. 상덕 할아버지가 그 이름을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대표 이름이? 그건 왜 물으세요? 대답해 보시오. 아, 참. 박명환 대표님이십니다. 됐죠? 상덕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머릿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기록을 천천히 꺼내들듯이 그의 눈이 잠시 허공을 향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상덕 할아버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치의 신문 활자들이 빠른 속도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명환. 상덕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는 박명환이 두 사람이요. 네. 하나는 지금 시청에서 일하시는 점잖은 분이고 상덕 할아버지의 시선이 조 팀장을 향했습니다. 또 하나는 1990년대 후반에 부산에서 가짜 납골당 분양으로 노인들 수백 명 등쳐먹고 도망친 사기단의 두목이었지. 마당의 공기가 일순간 멎었습니다. 조 팀장의 얼굴이 푸르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대표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그래서 확인해 보려는 거요. 상덕 할아버지가 오동나무 상자 안쪽에서 신문 묶음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감싼 두툼한 묶음이었습니다. 매듭을 푸는 그의 손길이 마치 도자기를 다루는 장인의 손길처럼 신중했습니다. 순경님, 네 어르신. 종이라는 게 참 정직한 물건이요. 네. 종이는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지. 그걸 황변이라고 하오. 그런데 그 황변이라는 게 종이의 종류마다, 보관 환경마다 다 다르게 진행되거든. 그래서 종이의 색깔과 결만 봐도 이게 언제 인쇄된 건지 대충 짐작할 수 있소.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임순경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상덕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일을 좀 했소. 어떤 일이요? 국립중앙도서관 기록보존실에서 40년 동안 일했지. 종이로 된 기록물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 마당 한쪽에 모여 있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상덕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 우리는 그냥 한가하신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조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태블릿 PC가 자꾸만 미끄러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어르신. 그래서요? 옛날에 도서관에서 일하셨다고 우리 회사를 사기꾼으로 모는 거예요? 명예훼손 아십니까? 명예훼손. 상덕 할아버지가 그 말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을 잘못 놀린 거라면 명예훼손이 되겠지. 그런데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상덕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사기죄의 명예도용까지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요. 임순경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르신, 그 신문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상덕 할아버지가
감싼 묶음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묶음 안에서 한 장의 빛바랜 신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종이는 누런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가장자리는 약간 부서져 있었고 활자는 검은빛이 흐릿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활자들 하나하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그 신문을 평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임순경이 가까이 다가가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평상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조 팀장은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임순경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신문 한가운데 큼지막한 흑백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은 지금보다 한참 젊었지만 분명히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위로 굵직한 활자의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납골당 분양 사기, 노인들 눈물. 임순경의 눈이 사진과 조 팀장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조 팀장님. 임순경의 목소리가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이 사진 누구입니까? 그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상덕 할아버지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이 신문은 1998년 6월에 발행된 것이요. 종이의 황변 정도와 잉크의 산화 흔적을 보면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본이지. 어르신, 그건 그냥 옛날 신문일 뿐이잖아요. 우리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잠깐. 상덕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소. 상덕 할아버지가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새 것에 가까운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10여 년은 좋기 묵은 것이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그 두 번째 신문을 첫 번째 신문 옆에 나란히 펼쳐 놓았습니다. 순경님,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시오. 임순경이 두 신문을 번갈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진은 다른 시기에 다른 사건으로 보도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진 속 인물의 왼쪽 눈썹 위에 자리한 작은 흉터의 위치가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임순경의 손이 무의식 중에 두 사진을 번갈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 팀장을 향해서. 조 팀장의 왼쪽 눈썹 위에는 작고 희미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흉터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매미 소리만이 한층 더 크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입니다. 조 팀장의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눈썹에 흉터 있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그런 식으로 사람 몰면 안 되죠. 우연이라. 상덕 할아버지가 짧게 받았습니다. 순경님, 이리 한번 와서 보시오. 상덕 할아버지가 두 장의 신문을 평상 위에 더 가지런히 펼쳐 놓았습니다. 낡은 돋보기를 다시 코끝에 걸치고 사진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왼쪽 눈썹 위. 이게 사진 속 청년의 흉터요. 손가락이 다른 신문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 이쪽 사진. 10년쯤 뒤에 찍힌 것인데 같은 자리, 같은 모양으로 흉터가 박혀 있지.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조 팀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쪽 눈썹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그 손짓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인 손이 본인보다 먼저 답을 하는구먼. 조 팀장이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조 팀장님. 임순경이 처음으로 조 팀장의 호칭을 똑바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의 호의가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신분증 한번 봅시다. 아니, 순경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정상 영업을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확인하려는 겁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조 팀장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상덕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순경님, 신분증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소. 또 있으세요? 이번에는 신문이 아니라 땅 얘기요. 상덕 할아버지가 사랑채 쪽으로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손잡벌 동네 청년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한옥마을에서 자란 30살 남짓의 정수 씨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엇을 가져다 드릴까요? 정수 씨, 사랑채 책상 위에 누런 봉투 하나가 있을 거네. 그걸 좀 가져다 주겠나? 네, 할아버지. 정수 씨가 빠른 걸음으로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미 소리도 어쩐지 잦아든 듯 했습니다. 청매실까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조 팀장은 입술을 깨문 채 시선을 자꾸만 살인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눈빛을 임순경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 정수 씨가 누런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네. 상덕 할아버지가 봉투 안에서 신문 한 장과 작은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문은 비교적 최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10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지도는 진주 외곽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을 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양반이 추모공원 부지라고 보여준 땅. 어디라고 했지? 조 팀장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 외곽 산업로 인근이라고 했지요? 임순경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렇소. 상덕 할아버지가 지도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바로 여기요. 그런데 이 신문 좀 보시오. 상덕 할아버지가 신문 한쪽을 펼쳐 보였습니다. 빛바랜 활자로 굵직한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진주 외곽 보존 녹지로 지정. 일체의 시설물 건축 불가. 보존 녹지요? 임순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소. 이 땅은 10여 년 전에 보존 녹지로 지정된 곳이요. 무덤은커녕 작은 정자 하나도 함부로 못 짓는 땅이지. 상덕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조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 땅에 추모공원을 짓는다고, 군청 허가까지 받았다고, 디지털 문서까지 흔들면서 노인들 돈을 받아 챙기고 있었던 거요. 조 팀장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그건 옛날 신문이잖아요. 그 사이에 용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바뀌었으면 좋겠지. 상덕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받았습니다. 순경님, 지금 이 자리에서 진주시청 도시계획과에 한 번만 전화해 보시오. 이 부지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임순경이 자신의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 팀장의 손이 양복 안주머니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려던 그 손이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순경님, 그 부지 용도는요, 곧 변경됩니다. 우리 회사가
시에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신청과 허가는 다르오. 상덕 할아버지가 짧게 잘랐습니다. 신청만 해놓고 허가가 난 것처럼 광고하고 분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기요. 자, 순경님. 이 양반이 보여준 군청 허가증, 그것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상덕 할아버지가 조 팀장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블릿, 이리 줘보시오. 이건 회사 자산입니다. 함부로 못 드립니다. 안 드리면 더 의심스럽지. 임순경이 조용히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조 팀장님, 그냥 자료 한번 같이 봅시다. 떳떳하시면 못 보여줄 이유 없잖아요. 조 팀장의 손이 마지못해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그 태블릿을 올려놓았습니다. 화려한 군청 허가증 디지털 문서가 화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돋보기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경님, 네. 이 문서 발급 일자가 작년 가을이요. 그런데 발급 기간 직인 옆에 찍힌 이 작은 글씨를 한번 보시오. 임순경이 가까이 다가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진주시청 도시건설국. 맞소. 그런데 진주시청 도시건설국이라는 부서가 작년 봄에 도시계획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소.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도시건설국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문서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마당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임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신문에 났었지. 작년 봄에 진주시 행정부서 명칭 개편이라는 기사가 지역면에 작게 실렸었소. 사람들은 잘 안 봤지만 나는 봤거든.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종이는 거짓말을 못하오. 그래서 내가 평생을 그 종이들 옆에서 살았던 거요. 조 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조 팀장님. 임순경의 목소리가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신분증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요청입니다. 조 팀장의 손이 떨리는 채로 양복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임순경이 그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름과 사진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임순경의 손에서 무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서 상황실, 본서 상황실. 진주 한옥마을 임순경입니다. 인물 조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팀장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살인문 쪽을 향했습니다. 도망갈 길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상덕 할아버지도 임순경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조 팀장님, 상덕 할아버지가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이름이 진짜 조 팀장 맞으시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본 그 1998년 신문 속 사진의 청년 이름이 조 팀장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거든. 상덕 할아버지가 다시 첫 번째 신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흐릿한 활자였지만 분명히 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 이름이 여기 적혀 있소. 순경님, 이 이름하고 지금 이 양반 신분증 이름하고 어떻소? 임순경이 신분증과 신문 속 활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이름이 다르네요. 다르지요. 그런데 얼굴은 같고 흉터도 같고. 상덕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명예도용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가며
같은 수법으로 노인들 등쳐먹었다면 그건 상습 사기지. 마당한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금순 할머니의 손이 작은 보따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다시 길게 울었습니다. 청매실까지가 바람 한 줄기에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조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몸을 휙 돌렸습니다. 살인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잡아라. 누군가 마당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조 팀장의 양복 자락이 살인문 쪽으로 휘날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문에 채 닿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 서 있던 정수 씨가 잽싸게 몸을 던졌습니다. 한옥 마을에서 자란 30살의 청년은 두 팔로 조 팀장의 허리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어딜 도망가십니까? 이거 나 놓으라고. 조 팀장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정수 씨의 팔심은 양복 입은 도시 남자의 그것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임순경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하시지요. 도주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경님, 이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본서 가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임순경의 무전기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서 상황실입니다. 임순경,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해당 인물 신분증상 이름은 조모 씨이나 동명이인 확인 결과 위조 신분증 가능성 매우 높음. 지문 대조 결과 1998년 부산 납골당 분양 사기 사건, 2010년 대구 상조 분양 사기 사건의 수배자 명단과 동일 인물로 추정됨. 즉시 신병 확보 요망. 마당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조 팀장의 이름조차 가짜였던 그 남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부산 사기, 대구 상조, 세상에.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탄식이 연이어 새어나왔습니다. 임순경이 허리춤의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햇살을 받아 짧게 반짝였습니다. 순경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이번 한 번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한 번만이 아닌 것 같던데요. 이미 2번이나 그랬잖아요. 찰칵.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조 팀장의 무릎이 풀썩 꺾였습니다. 그가 마당 흙바닥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빛바랜 신문 한 장이 그의 사기 인생을 한순간에 끝장낸 것입니다. 어르신. 임순경이 상덕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르신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경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오. 상덕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순경님이 마지막에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으면 저 양반은 지금쯤 다음 동네 노인들을 등치고 있었을 거요. 어르신께서 정말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옛 신문이 한 거지. 상덕 할아버지가 평상 위에 펼쳐진 신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빛바랜 종이, 흐릿한 활자, 누렇게 변색된 가장자리. 그 모든 것이 50년의 세월을 견뎌 한 사람의 진실을 토해낸 증인이었습니다. 순경님, 네 어르신.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이 양반이 우리 동네에서만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소. 진주 인근 다른 마을에도 이미 도장 찍은 어르신들이 계실 거요.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면서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청약 철회권을 모르고 그대로 돈을 다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본서에서 빨리 손을 좀 써주시오. 네 어르신. 본서에 보고 드리고
즉시 피해자 파악 들어가겠습니다. 임순경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순 할머니였습니다. 상덕 할아버지, 왜 그러시오, 금순 할머니. 저 사실은 금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옆 마을 갔다가 저 양반 부하 직원한테 이미 도장 한 번 찍었어요. 300만 원 계약금까지 입금해줬어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아이고, 금순 할머니. 그 돈이 우리 영감님 가시기 전에 모아둔 마지막 돈인데 금순 할머니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자꾸만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천천히 금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금순 할머니, 울지 마시오. 어떡해요, 상덕 할아버지. 그 돈 받을 수 있소. 네, 받을 수 있다고 했소. 상덕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계약서 받은 게 언제요? 지난주 화요일이요. 오늘이 수요일이지. 일주일이 안 지났네. 상덕 할아버지가 임순경을 돌아보았습니다. 순경님, 방문 판매로 한 계약은 청약 철회권이 2주일 보장이지요? 네, 어르신. 방문 판매법에 따라 계약서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는 위약금 한 푼 없이 철회 가능합니다. 금순 할머니, 들으셨소? 아직 시간이 충분하오. 금순 할머니가 눈물 젖은 눈으로 상덕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소. 단 그냥 전화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내야 하오. 내용 증명이 그게 뭐예요? 상덕 할아버지가 평상 한쪽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자연스레 평상 주위로 모여 앉았습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오. 우체국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는데 청약 철회권에 따라 그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서부 만들어 가는 거요. 세 부씩이나요? 한 분은 우체국에 보관, 한 분은 보내는 사람이 보관, 한 분은 상대방 회사로 발송. 그렇게 보내면 우체국이 그 편지의 내용과 발송 날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지. 아, 금순 할머니의 얼굴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가 시치미를 떼도 증거가 남는 거네요. 그렇소. 그래서 노인들이 방문 판매로 도장 찍었을 때는 무조건 내용 증명. 이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큰 돈 잃을 일이 없는 거요. 세상에, 상덕 할아버지.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려주세요. 내가 미안하오. 평소에 동네 모임에서라도 한 번씩 일러드릴 걸. 내가 게을렀던 게요. 상덕 할아버지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을 어르신들 다 같이 한 번씩 들으셨으니 앞으로는 누구라도 이런 사기는 당하지 마십시다. 맞아요, 맞아. 좋아요. 동네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사기꾼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이 노린 노인들이 이제 오히려 한자리에 모여 사기 예방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순경이 무전기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본서 상황실, 본서 상황실. 추가 인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주 인근 마을 노인들 대상으로 동일수법 사기 피해 파악 즉시 착수 부탁드립니다. 수신양호.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임순경이 무전기를 내리고는 다시 상덕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오. 어르신은 어떻게 그 수많은 신문 기사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부산 사건, 대구 사건, 보존 녹지 지정, 시청 부서 명칭 개편. 그 많은 걸 어떻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 다 담아두십니까? 상덕 할아버지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청마루 너머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 한 점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순경님, 사람들이 종이를 우습게 보는 시대가 됐소. 네. 디지털하면서 종이 기록은 다 낡고 느린 것이라고들 생각하지. 그런데 디지털 문서는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10분이면 위조할 수 있는 거요. 오늘 이 양반의 군청 허가증처럼.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종이에 활자로 박힌 기록은 그렇지 않소? 한번 인쇄되면 그 종이가 부서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거기 적힌 활자를 바꿀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평생을 그 종이 기록 옆에서 살았소. 그게 내 일이었으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40년 동안이요? 그렇소. 신문, 잡지, 책. 누렇게 변한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복원하고 보존하고 분류하고 그렇게 40년을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머릿속에 자연히 기록이 쌓이더이다. 종이의 결을 보면 발행 시기가 보이고 활자의 흐림 정도를 보면 인쇄소가 보이고 상덕 할아버지가 빛바랜 신문 한 장을 다시 한번 손등으로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 종이들이 똑똑한 거요. 나는 그저 그 옆에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이고 마당 안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매실가지가 또 한 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대청마루 위로 초여름의 서늘한 바람이 살며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차 2대가 한옥마을 골목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 경광등이 흙담 위를 부드럽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본서에서 지원 나온 동료 경찰관들이 빠른 걸음으로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순경, 수고했어. 선배님, 이쪽입니다. 수갑을 찬 사기꾼이 2명의 경찰관에게 양옆으로 부축되듯 일으켜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마당에 들어섰을 때의 자신만만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양복 어깨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진 채였습니다. 가시지요. 잠깐만요. 잠깐만. 그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빛바랜 신문 한 장이 펼쳐진 평상 쪽을 그 신문 옆에 서 있는 상덕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시오? 한 가지만 묻고 가도 됩니까? 물어보시오. 어르신은 40년 동안 그 도서관에서 그 누런 종이들만 만지면서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마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외로웠지요. 네. 매일 아침 빛도 잘 안 드는 보존실로 출근해서 종일 누렇게 변한 종이만 만지다가 저녁이면 집에 돌아오는 일. 그게 외롭지 않을 리가 있겠소.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들이 나한테 그러더이다. 우리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다 부서져서 사라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담고 있던 진실들도 같이 사라진다고. 진실. 그렇소. 누군가는 종이 옆에 앉아서 그 진실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줘야 하오. 그게 내가 40년을 거기 앉아 있었던 이유요. 상덕 할아버지의 시선이 사기꾼의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디지털 문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종이 위에 한번 박힌 활자만큼은
댁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였소. 거기에는 40년 동안 누군가가 외로움을 견뎌가며 지켜온 시간이 함께 들어 있으니까 마당 안의 공기가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사기꾼이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된 짓을 했네요. 잘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노인한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소. 상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잔잔한 슬픔만이 흘렀습니다. 가시오. 가서 댁이 등쳐먹은 그 많은 어르신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시오. 그게 댁의 죗값을 치르는 시작이 될 거요. 사기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살인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경광등 불빛이 골목 끝으로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 안에 잠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다시 길게 울었습니다. 청매실까지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상덕 할아버지, 금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네, 금순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 평생 모은 돈을 하마터면 다 날릴 뻔했어요. 영감님 가시기 전에 같이 모았던 그 돈을. 고개 드시오. 금순 할머니. 상덕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지킨 거요. 정수 씨가 그 양반 안 붙들었으면 도망갔을 거고, 임순경 님이 내 말을 끝까지 안 들어줬으면 사기꾼인 줄 몰랐을 거고, 그리고 금순 할머니가 도장 안 찍고 버텨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막을 시간이 있었던 거지. 맞아요. 맞아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임순경이 다시 한번 상덕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네, 순경님. 제가 오늘 정말 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라니 무슨 말씀이요? 제가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솔직히 어르신을 그저 고집센 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디지털 문서 앞에서 종이 신문 얘기를 꺼내시니까 시대를 못 따라가시는 분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임순경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그 종이 한 장으로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을 다 짚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순경님이 부끄러워하실 일은 아니오. 상덕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순경님은 끝까지 진실 쪽으로 귀를 열어주셨소. 그게 경찰관의 가장 큰 덕목이요. 처음에 의심하셨어도 괜찮소. 마지막에 옳은 자리에 서 계셨으니. 어르신, 앞으로도 어르신들 신고가 들어오면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오. 어르신들이 화려한 말은 잘 못해도 살아온 세월로 느끼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 그 직감이 종종 오를 때가 있거든.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임순경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청마루 위로 초여름의 청량한 바람이 한 줄기 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매실까지에 매달린 푸른 열매들이 그 바람결에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평상 위에 펼쳐진 신문들을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다시 접기 시작했습니다. 빛바랜 종이를 한지에 다시 곱게 감쌌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안에 차곡차곡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잠자리에 눕히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수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네, 정수 씨. 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해보시오. 저희 동네 어르신들 모이는 경로당에 한 번씩 오셔서 오늘 같은 이야기들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야기를? 네. 청약 철회권이나 내용 증명, 이런 것들요. 오늘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모르시는 게 많더라고요. 모르니까 자꾸 당하시는 거고요. 상덕 할아버지가 잠시 정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돋보기 너머의 그 눈빛이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좋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리다. 정말이세요? 정말이요. 내가 40년 동안 그 도서관에서 외롭게 지킨 것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야.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그 곁에서 눈물을 닦으며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평상 주위로 1명, 2명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상덕 할아버지가 낡은 돋보기를 옷자락에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천천히 코끝에 다시 걸쳤습니다. 오동나무 상자 위에 손을 얹은 그의 모습이 더 이상 한가한 동네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지켜온 한 사람의 인간 아카이브. 그 묵직한 무게가 초여름의 한옥마당 위에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대청마루 너머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또 한 점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어느새 한층 더 청량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디지털 화면 속의 그럴듯한 문서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눈을 자꾸만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화려한 화면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 진실을 토해내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문 판매로 도장을 찍으셨다면 2주일, 할부 거래로 결제하셨다면 일주일, 그 안에 내용 증명 한 장만 보내시면 위약금 한 푼 없이 그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4글자 내용 증명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직감 한 줄기를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살아오신 긴 세월 속에는 어떤 디지털 문서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지혜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이 한 분의 어르신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